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통화 정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만 홀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68%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에 기술주들의 약세와 은행주들의 강세가 전일에 이어 지속됐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큰 변동 없이 96선 중반에서 거래됐습니다. 골드는 국채금리 상승에 4거래일 연속해서 약세를 이으면서 1,8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국제 유가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WTI가 2%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7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제조업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마이너스 0.5%로 발표되면서 예측치를 하회했고 운송업을 제외한 제조업 근원 내구재 수주는 이전 대비 0.2% 하락한 예측치의 0.5%로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E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치와 동일한 5.3%로 나타났고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는 예측치인 2.2%에 못 미치는 2.1%로 2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월요일과 화요일 함께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미 연준에 대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번 연준 인사결정에 따른 시장 영향 등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9시에 기술적 분석에서 진입과 청산에 대한 강연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본 방송과 함께 주말 특강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보는 눈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입장 코드는 1515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간만에 뵙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늘 좀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 네, 자, 약간 가을 남자 컨셉이시네요. 아직 겨울인데. 네. 늦가을로 하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증시가 전일 하락분에 굉장히 들어갔어요. 사실 이 부분 관련해 갖고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지난 일목균형표 관련해 갖고 차트 보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다시 한번 전략을 재구성이 들어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내비쳐 드릴 거고 화제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SPR이라고 하죠. 비축유.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이미 이전에 SPR, 비축유 관련해서 방출했던 전례가 몇 차례나 있어요. 과연 그때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때 유가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왜냐? 이번에도 동일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비축유 과거 사례를 통해 현재 어떻게 유가를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 부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기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추수감사절 휴일을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전략에 오펙 플러스가 증산 재검토로 대응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유로FX는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16개월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Here's what Jerome Powell's second term as Fed Chief means for your wallet 이라는 제목입니다. 미 연준 제롬 파월의 연임이 시장에는 좋을까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23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이 3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에 연속성과 안정성을 주는 선택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많은 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은 파월의 연임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또한 파월 의장의 지명은 연준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규제에 온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 성명서를 통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 그리고 또 완전 고용 달성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을 해결하고 또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신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서 연준은 테이퍼링이 경제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매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은 8개월간의 테이퍼링 동안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에 대해서 이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좀 긍정적이지만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이 좀 눈치 보기 장세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나요? 사실 이제 좀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증시 관련해서 물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비축유랑 연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일자 미국 물가를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은 네, 많이 올라가 있는 상승하고 상태인데,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비축유 유가의 이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받는 게 30%라고 좀 측정이 돼 있어요. 유가가. 최근 유가가 막 이제 85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요. 증시랑 유가랑 굉장히 간접적으로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이 물가 하나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그 증시는 지금 실질금리랑 관련이 있죠. 네. 그죠? 근데 실질금리는 이제 물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치고 나가면 증시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했어요. 제가. 최근 여러분들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돈이 쏠리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근데 물가에 대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SPR,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게 바이든의 전략이죠. 네. 상황이. 그럼 네. 이게 굉장히 간접적이지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물가에 의한 영향이. 근데 이걸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물가에 의해서 증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물가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비축유 방출이 어떤 유가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물가 관련해서 오늘 딱 구분을 지어 봐야겠죠. 증시랑 유가 딱 구분해서. 자, 일단은 바이든이 지금 좀 급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조만간 물가가 고점을 좀 도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최고점에 대한 어떤 상승 압력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심리선이 여기 도달돼 있잖아요. 여기 체크되시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자리. 이게 만약 상방 돌파가 들어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든이 지금 급하게 먼저 이제 비축유까지 해서 미중 회담에서도 비축유 같이 방출하자는 얘기하고 됐다. 이거까지 꺼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네. 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니까 오버슈팅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전략이.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 사실 이 비축유 방출 전략 얘기가 처음 살살 나왔을 때는 유가가 바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좀 본격적으로 방출을 얘기가 나오니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단기 조정이죠. 그건 제가 유가 관련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먼저 증시 먼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순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실질 금리를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최근에 미증시가 또 굉장히 많이 슈팅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자, 매추얼리티 치면은 자, 이게 실질 금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 이 실질 금리에 대한 상황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 하락권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면요, 미증시 계속 상승세 돌파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이게 실질 금리예요. 왜냐? 위험자산을 돈이 쏠리니까. 이게 풀리려면은 내년 상반기 1분기는 지나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치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내려가기 때문에 증시가 또 가속화되는 현상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물가 압력을 낮추게 된다면은 시장이 조정 모멘텀이 한번 드러날 가능성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축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유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증시 부분 먼저 한번 차트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어제 금요일 이렇게는 좀 이게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출연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이제 차트 보고 설명했던 게 여러분들, 자, 이 빨간석 일목균형표 나오면요, 매수 보세요 이거였죠.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이 빨간 선 나오면 이게 일목균형표 구름대라고. 네. 이건 강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왜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돌파가 드러나면 계속 상승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상승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죠? 자, 계속 상승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일목균형표상 이 지지는요, 이 지지는 마지막 지지예요. 마지막 지지. 자, 여기서 제가 차트 하나, 보조지표 하나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뭐 추가하냐? RSI 추가하는 거예요, RSI. 지표 추가. 굉장히 간단한 지표입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막 변수 조정해서 막 이런 지표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순간 변수 조정하는 순간 그 이상한 지표가 돼 버립니다. 자, RSI 찍어 볼게요. 자, 보시면은 RSI 모멘텀이 여기서 상방을 찍죠. 그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고점이 나올 시그널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가 접근이 안 돼요. 자, 이제 추세에 대한 일목균형표가 여기서 보시면은
매수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 이상에 대한 여기서부터는 매수세를 가리킬 수 없다. 이걸 특징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정은 한번 드러나겠죠, 여러분들. 조정은 드러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자, 상방 추세가 연결이 나오더라도, 자, 이제 RSI 좀 지울게요. 자, 상방 추세가 드러나더라도 여기 조정은 드러나죠. 보이시나요? 또 그리고 추세가 드러나죠. 이게 또 조정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은 저점에 대한 레벨링이 16,000에서 한 번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구역이에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지금 단가를 진입하는 구간이 아니라 또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과거와 같이 지지난주와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지 체크가 들어가는 구간대예요. 지금 상황은. 확인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한 비축류 방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확인을 해볼 건데, 그게 아마 실제 실행이 된다면 유가를 하방 압력을 이끌 테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증시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낮추겠죠. 단기적으로나마. 일단 차트 미증시 관련해 갖고는 볼 게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자리예요. 올릴 거 다 올리고 다시 조정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리. 지지 체크를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16,000에서. 그럼 또 매수 볼 수 있는지 체크하는 구간입니다. 간단해요. 자, 그럼 비축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물가 많이 올라갔죠? 물가는 실질금리에 영향을 끼친다.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었던 것 뿐이다. 그죠? 근데 물가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증시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 증시예요. 비축류 방출하고 나서 비축류에 대한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물가에 대한 압력도 내려갈 거예요. 그때 조정이 한번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미증시는 좀 후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죠? 지금 차트상 어떻게 봐야 돼요? 딱 보이잖아요. 할 게 없네, 오늘. 그죠? 할 게 없네? 이겁니다.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잠깐 내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자. 또 새로운 지표 알려주셨네요. 네, 제가 근데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네. 이 RSI 관련해 갖고 설명했는데, 제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무료 방송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SPR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축류. 네, 자,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께. 미국은 항상 이 전략 비축류를 항상 이제 쌓아놔요. 왜냐?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동성 있는 유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걸프 전쟁, 그죠? 셰일에 대한 혁명 이전의 어떤 사태라든가 남방 사태, 예를 들면, 그죠? 이런 사태가 터지면요, 비축류를 방출해서 수급을 조절해요. 근데 왜 바이든이 중국 가서 이러고 있을까요? 왜 바이든이 중국을 가서 비축류 방출을 도와달라고 중국한테 협조를 구할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가진 비축류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가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기에.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든 주도의 SPR, 비축류입니다. 유가를 가지고 있는 거를 비축류라고 해요. 공동 방출은 유가를 단기간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간 지속성은 제한적. 회장님,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는 거네요? 네, 나중에 더 오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 미국이 이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축류를.
그럼 미국이 가진 양은 3,800만 배럴. 근데 오늘 발표가 나왔죠. 5천만 배럴 이상에 갖고 방출하겠다고. 그죠? 근데 과거에 비축유를 3천만 배럴 방출했음에도 유가가 오른 사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유가는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유가 상황이 궁금하실 분이죠. 그러면은 과거 어떤 상황이 연출됐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년도 걸프 전쟁 때네요. 걸프 전쟁 때. 이 시청자분들 중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걸프 91년도입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자,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전략 비축률을 줄이는 시즌 때 유가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만 보죠. 여기만. 40달러에서 20달러로 반토막 났죠.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난방 수요 2005년 때 그때도 비축유 방출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유가 어떻게 가나요?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허리케인 2005년 카트리나 대규모 방출 어떻게 되나요?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011년 리비아 내전 어떻게 되나요? 앵커님 어떻게 돼요? 떨어지나요? 떨어지네요. 네, 다 확인되셨죠, 시청자분들? 자, 셰일 혁명 이후인 지금 SPR이 방출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는 일단 방출을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도모하잖아요. 과거는 미국만 했을 뿐인데도 가격을 낮췄음에도 이거 심하면 50달러도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하시겠죠? 50달러도 갑니다. 50달러도. 과거 경험 모멘텀으로 봤을 때예요. 자, 그럼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나 결국 유가는 또 나중에 추후에 간다 이거예요. 오른다. 근데 지금 당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공급량 타이트한 진행이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게 중요하고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시고 어디서 과연 고점에 대한 저항력을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지.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두 자리 공간이 있는데 보시면은 79.50달러 이 자리 집중해서 보세요. 자, 최근 바이든이 이 얘기 꺼내고 여러분들 실제 실행 단계 들어가기 전에 유가에 대한 어떤 하방 레벨링이 들어갔지만은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기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과거 모멘텀에서 실제로 비축유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방출하는 과정 중에 유가가 계속 하락하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유가의 가격은 하락 요소가 굉장히 짙다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는 어떤 비축유에 대한 양이 굉장히 규모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유가의 가격 하락을 일으켰는데 지금 미국이 각 잡았어요. 중국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죠. 왜 잡았겠어요? 오펙 친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펙 친구들이어도 미국 말 안 들어요.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미국 때문에. 그죠? 자, 앞으로 그러면은 두 개가 딱 잡히죠.
유가는 더 추가적인 하락 요소가 굉장히 다소 짙다는 부분. 이걸 왜 떨어뜨려요? 물가 압력 낮추려고. 그럼 증시에도 추후에 영향이 간다는 거고. 실제 금리 변동하기 때문에. 일단 유가에 대한 하방 레벨링은 추가적인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 과거 4차례 이상에 대한 상황이 다 똑같이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의존도가 낮아졌다. 근데 그때는 미국만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중국까지 다 한 번에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저항을 봐야죠. 오히려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룬다기보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 상황은. 저항점을 체크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과거 모멘텀 똑같은 시황에 대한 전례 판단이 이게 역사고 이게 과정이에요. 그죠? 이건 차트 분석에서 안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유가는 매도에 대한 랠리를 아직까지 갈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유가 미국이 한번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유가 가격이 내려가려면 2개 중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중동이 나서거나 미국이 나서거나 뭔 제스처가 딱 나와야 된다고. 미국이 나서네요. 이겁니다. 미국이 나섭니다. 과거 모멘텀 반토막 났던 시즌도 있어요. 유가에 대한 가격이. 그럼 하방에 대한 추세를 기약하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약 3개월 정도의 분량을 또 전략적 비축유로 보유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또 전략적 비축유 방출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영국, 인도, 중국이 이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다음 주에 열리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을 통해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테이퍼링을 11월부터 한다고 했고 이제 곧 11월 FOMC 의사록이 나오잖아요. 파월도 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나스닥 고점은 나온 것으로 봐도 될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테이퍼링하고 나스닥은 상관이 없습니다. 좀 충격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은 그 미증시 여러분들 언론 뉴스사에서 테이퍼링 해갖고 증시 비교하잖아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관련 없다고. 여러분들. 테이퍼링 그 속도가 빨라지고 뭐 느려지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군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하면은 증시 분석이 안 돼요. 이슈를 가지고 테이퍼링이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증시는 어디로 가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분석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시장은 먼저 선반영하는데 이 테이퍼링 하는 거 여러분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올해 6월이죠. 지금 11월이네. 여러분들 4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하겠습니까? 하는 거 다 아는데. 아시겠죠? 지금 테이퍼링을 비교를 하려면은 달러를 봐야 돼요. 사실 어떤 달러에 대한 분석값은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달러. 자,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일단 영향력이 없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금리 변동할 만한 요인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치고 있는데 테이퍼링 언제 시작할까요?
이제 이달 말부터 걷어들이겠죠. 네, 오늘 새벽에 발표 나올 가능성 높아요. 오늘 새벽입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노란톡에 어떤 분이 유로 매도를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볼까요? 테이퍼링 시작 발표 딱 하면 그때까지 보세요. 근데 그게 오늘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록 공개할 때.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유로 매도를 보셨던 분이라면 오늘 새벽에 청산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드려요. 달러가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이제 나온다.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그간 사실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요, 여러분들 유로 매도예요 라고서 저는 언급을 엄청 했어요. 사실 지겹게 했죠. 왜인지까지 설명을 드렸죠. 유로 차트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10월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가네요. 그죠? 왜 이럴까요?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테이퍼링. 이 차트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9월부터 이 차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테이퍼링 효과입니다. 유로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아니, 발표하기 전까지요. 실행하기 전까지요. 왜냐? 과거 ECB 때도 그랬으니까. 자, 근데 나스닥은 왜 영향을 끼치지 않냐면은 채권 금리를 변동할 만한 포인트가 안 나와요. 이번 테이퍼링에서.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달러 인덱스를 지금까지 테이퍼링 효과가 나왔다, 이 평가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스닥 고점 나온 것으로 봐도 될까요? 였는데 고점이 나온 것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다. 고점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신고점 계속 갱신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또 물가는 상승하고 있기 더 때문에. 추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1번은 2번은 뭐냐면은 네. 미국 증시에 대한 실질금리가 지금 변동할 만한 요인이 크게는 없어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엔. 네. 언제 좀 조정세가 좀 다소 들어가냐면은 네. 내년 2분기. 내년 2분기. 내년 2분기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지나서. 왜냐면 그때 이제 미국 지금 여러분들이 금리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금리. 네. 금리 인상 때문에 좀 그 우려에 네. 나스닥도 좀 떨어지는 내년 것 6월에 할 것 같아요, 저는. 같아요. 테이퍼링 딱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시장 조정이 좀 다소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까지는 상승세.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배님께서 RSI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RSI는 익절 볼 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익절. 수익에 대한 청산, 손절이 아니라 익절. 내가 추세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요. 유로 한번 볼게요. 네. CCI죠. 그죠? 여기는 CCI죠. RSI가 아니죠. 자, RSI 한번 볼까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세요. RSI는요. 추세가 이제 터질 때 골이 드러나요. 자, 그러면은 RSI를 이렇게 보면 자, 보시면은 추세가 터질 때 골이 드러나요. 예, 보이시죠? 이럴 때 청산 자리예요, 이거는. 수익 자리. 매도를 보더라도 여기서 청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유로 차트 보고 있죠? 자, 유로 차트 지금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골이 드러나네요. 맞죠? 내가 매도를 윗단에서 지고 있다면 이제 청산을 슬슬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진입가가 아니에요. 수익에 대한 익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 추세 추종에 대한 차트는요. RSI를 진입가로 평가하는 순간 매매가 엉망이 돼요. 매매가. 왜냐? 안 들어 나오기 때문에 자리가 안 들어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진입가가 아니에요. 손절가도 아니고. CCI가 손절 진입에 대한 기준이라면 RSI는 추세, 추종에 대한 매매 원칙상 익절에 대한 기준입니다. 수익에 대해서 탁 나오는 거. 버티는 거예요. 수익 될 때까지. 함부로 익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RSI는 익절할 때 또 사용하면 좋은 보조 지표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내주신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후 11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시세입니다. 0.78% 하락한 16,18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06% 하락한 1,78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37% 내린 7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0% 내린 1.11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상황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자, 지금 일단은 지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네. 16,080이에요. 16,080. 16,000? 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16,080. 그 지지 받고 올라서는 그림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안 왔는데 거래 트레이딩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거래를 안 하고 관망을 하시고 16,080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관망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는 현재 개장파동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골드도 관망이네요. 골드 오늘 달러 고점 나와서 네. 사실 이제 반전이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매수 준비를 좀 해봅시다 이거예요. 최근에 하락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세게 나왔어요 사실 골드가. 골드 진짜 재밌게 가는데 그 골드가 이제 저점 평가가 한 번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 때문에. 이때 한번 노려보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내일이 아마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새벽 시간대에 테이퍼링 시작. 잠시만요. 테이퍼링 시작을 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럼 달러 고점이 포인트가 나와버리고 골드가 한 번 더 추가 반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V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될 게 그 FMC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딱 알리는 거 그리고 달러 고점이 되는 거 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 어차피 이제 이 조기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래가 크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골드를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번 봐도 괜찮겠다. 아, 이 정도 평가하고 있어요. 네. 지켜보셔도 돼요.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그렇죠. 아시겠죠? 네, 네. 너무 또 급하게 뭐 서둘러서 매매를 덤빌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울 거 없어요.
골드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추가적으로 이 매수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5일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5일 매도네요. 네, 어제 사실 유가가 올라가지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가 또 저점 나왔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사실.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어떤 모멘텀을 그렸습니까? 여러분들. 과거 비축류 방출에 대한 사례가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화면 좀 잠깐 내려볼게요. 네. 자, 지금 이 네 가지 상황이죠. 화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프전, 남방수요, 허리케인, 그리고 리비아 내전 다 비축류 방출을 했어요. 자, 이때 얼마 했습니까? 얼마 안 했네요. 이때는 비축류 방출에 대한 진행을 하고 나서 유가는 과거 전례에서 다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안 할까요? 어려운 문제죠. 네. 이번에도 하락할 가능성 높아요. 근데 이제 6개 국가에서 방출량이 최대 한 7천만 배럴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세계에서 소비하는 양의 한 하루치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그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시장 심리가 좀 작용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해요. 그렇죠. 또 10년 그리고- 만에 미국 주도로 이렇게 나선 것은 처음이라는. 근데 이제 상대적 것이 있기 분석을 때문에. 보면은 네. 과거 전례 이제 방출을 하고 나서 예. 웬만하면은 다 이제 50% 이상은 다 50%라고 평가를 하면 좀 이상하고 그 30% 이상에 대한 좀 급락 포인트는 나왔었어요. 그게 좀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 30% 이상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이 노리는 건데 미국은 지는 싸움을 안 해요. 네. 그냥 역사더라고요. 사실- 원하는 대로 가더라고. 네,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됐을 때도 사실 시장에서는 뭐 안정성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개장 파동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스닥이 오르다가 마지막에는 하락 마감을 했던 것을 봐도 이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파월 연임은 시장의 영향이 저번에 제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너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고 사실 그 연임이라는 포커스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네. 저는 파월을 좀 존경하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분 같아요. 네. 전략을 잘 짜시더라고. 그 연준 위원 중에 유일하게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제가 채권에 대한 전략을 페드에서 짜는 걸 보고 좀 감탄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사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얘기가 잠깐 샜는데 네네. 유가에 대한 과거 상황은 모멘텀이 항상 하락세로 좀 심하게 드러난 경험이 있다는 전례로 예. 저항에 대한 위치값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결정 났잖아요. 비축류 방출 결정까지 다 나왔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포털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직접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럼 지금 저항점이 좀 연결되는 자리가 79.50달러에서 70달러. 이 모멘텀에 대한 저항력, 여기 자리를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79.50달러에서 70달러. 예, 이 사이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이 위치값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단가에 대한 접근, 이때부터 드러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유가. 예. 금도 어려워요. 증시도 어렵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지금 대응해야 할 만한 종목인지, 대응을 못하는 종목인지, 이걸 가지고 논한다면 재밌겠죠.
그렇죠. 네. 유가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또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역사는 또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죠.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유로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빠밤. 유로 매수네요. 네, 매수죠.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내일 달러 고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제가 든 매수는 네.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그거로. 시점이 중요하겠네요. 자, 여러분들 과거 유로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보죠. 아주 먼 역사로 한번 떠나봅시다, 우리. 2000 어느 시대로 가나요? 2000 잠시만요. 18년도 이때 한번 찾아봅시다. 2018년도. 지금 여기 있네요. 그렇게까지 멀리는 안 갔네요. 네, 많이 최근 사례가 중요하죠. 네, 유로라고 하니까 한 중세 시대쯤 갈 줄 알았네요. 네, 개그가 오늘 좀 죄송합니다. 심하네요. 네, 생방 중에 굉장히 무례합니다. 자, 실제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때 네. 여러분들 이때가 이제 유로가 테이퍼링 할 때예요. 유로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이제 누가 하죠? 지금 미국이 나서죠. 미국이 하죠. 그냥 네. 반대 통하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발표. 이때 발표했어요. 테이퍼링 한다고. 지금 차트가 좀 어지러워서 힘드실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차트 어지럽게 안 하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이 차트 기억하세요.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인데, 지금 유로가 상승하죠. 여러분들, 테이퍼링은 뭐예요? 그 자국에 대한 화폐를 덜 찍어내겠다는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승을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행할 때는 오히려 반대 매매가 들어가네요. 실행 전에는 올라갔다가. 맞나요? 확인되시죠? 실제 2018년도 1월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달러가 테이퍼링 실제로 실행한다면 이제 저점이 유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테이퍼링에 딱 게시를 알면 유로는 끝입니다. 이겁니다. 최근 유로가 사실 여기서 이제 떨어졌던 이유가 이게 테이퍼링 효과예요, 여러분들. 테이퍼링 효과. 여러분들 그러면요, 회장님, 저는 정말 큰 수익을 한번 노리고 싶은데요. 네. 그죠? 정말 큰 수익을 한번 노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시청자분들 다 귀 쫑긋 하시겠는데요. 언제 하면 될까? 기회는 와요. 언제 하면? 유로 테이퍼링 할 때예요. 유로라고 안 하겠습니까? 내년에? 기회예요, 그때. 놓치지 마세요. 내년에 또 기회의 장이 기다리고 있네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시겠죠? 왜 그때 상황에서 이제 언제 주겠죠, 라가르드가. 우리 이제 양쪽 하나 끝내자. 유로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출구 전략 나가는데 풀 다 자기네들도 이제 물가 상승하면 딱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또 기회는 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또 투자 팁 챙겨드렸습니다. 내년에 기회의장이 온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 잘 챙겨서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월요일과 화요일 함께 해주시는 선감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미 연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9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